안녕하세요. 이우원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첫날이니까 강의 첫 주차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도 또 오프라인 수업 때에 다르게 오리엔테이션만 할 수 없으니까 수업을 약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명부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수업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진도 조금 나가 볼게요. 자, 인적자원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줄여서 이것을 HRM이라고도 해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그만큼 이제 조직에서 인적 자원이 조직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인적자원관리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냥 인사관리 정도. 그래서 뭐 승진이라든가 기타 뭐 급여라든가 복리후생 정도만 이제 과거 한 30년 전에는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HRM에서 중요한 영역이 이제 교육훈련 쪽이라든가 성과평가, 보상, 그 다음에 뭐 핵심 인재 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갑자기 수업 안 한다고 하면서 수업 얘기를 해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저도 좀 이제 수업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갑자기 막 얘기가 나왔네요. 수업 안내한다고 하면서. 자, 어쨌든 이제 제목만큼은 잘 기억하시고요.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제가 이렇게 용어를 강조하는 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 고유의 학문 영역은 아니죠. 서양 학문이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경영학회가 또 미국 중심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해요. 뭐 유럽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어를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용어에 있어서 경영 용어에 있어서 영어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계속 뭐 HRM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업 잘 듣기, 이 말씀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수업을 잘 듣는 게 왜 중요하냐?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어떤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율성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들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려고 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거나 혹은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고 자극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온라인 수업은 자율적이니까, 그죠? 아마 온라인 수업 친구랑 듣는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컴퓨터 켜놓고 친구야 수업 같이 듣자 뭐 이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은 만큼 자율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수업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수업을 듣지 않고 동영상 가게만 켜놓고 사실 출석 체크할 때 보면 수업을 얼마만큼 들었는지 시간을 보는데 수업 시간은 대략 동영상 이제 하나가 한 25분 내외였는데 컴퓨터가 켜졌던 시간을 이제 보면 뭐 한 24시간 정도 이제 있는 경우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켜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잘 들어라.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에 비해서
뭐 현장감도 떨어지고 생생감도 없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업은 본인이 음성 녹음이나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언제든지 시간 제한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무슨 요일, 뭐 수요일 날 뭐 몇 교시 한다, 뭐 목요일 날 몇 교시 한다, 금요일 날 몇 교시 한다. 근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해당 주차 내에 그 수업 내용만 다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단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진실하게 수업을 들어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수업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수업이 그러면 그렇게 몰입될 만큼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느냐? 거기는 이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한 지 한 뭐 15년, 1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이제 뭐 오랜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수업이 학생들한테 유익했을까 혹은 재미있었을까, 그거는 저도 반성을 많이 해봐요. 제가 아무리 뭐 유익한 수업을 했다, 뭐 재밌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지난 몇 학기 동안에 학생들과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유선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질문사항도 받으면서 이제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봤죠.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느냐.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화면이 좀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할 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빨리 쓸 때.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수업을 촬영하는 공간이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게 뭐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사비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삼각대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 방송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경영학 전공자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기왕하면 이제 화면도 좀 더 큰 거, 화이트보드도 큰 거 써서 뭐 빔 프로젝터도 쏴서 우리 수업 자료도 좀 여기다 띄워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는 거 잘 적으시고, 질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기타 실시간 수업하는 경우에 카메라 잘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끊기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할 때 다른 학생들을 의식해서 좀 부끄럽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전화로 해결합시다.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바쁘구나, 못 받으면 바쁘구나 생각하시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는 무슨 과 누구입니다. 질문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제 연락 줄게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가끔씩은 이제 제가 여러분 선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진짜 선배예요. 제가 그래서 진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뭐 서로 좋죠. 제가 여러분들의 진짜 선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다른 길로 빠졌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수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꼭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도 많이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저한테는 새로운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 같은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만 굳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측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이른바 교학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꼭 하시라. 질문하기.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질문할 거 없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할 것이 낫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질문거리가 나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을 모르면 찾아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부분들을 유선전화를 활용해서 얼굴은 비록 여러분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라도 우리 한번 들어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요 수업 잘 듣기와 질문하기 사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말로 수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할게요. 보통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잘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열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할까?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적 이론들이나 이슈나 개념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는 경우에는 쉬운 말로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수업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동안 요거 하나 빼먹었다. 필기를 좀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컴퓨터 옆에 혹은 태블릿 옆에는 이 수업 자료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텐데 수업 자료가 사실은 이게 철저하게 강의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또 옛날 아저씨라고 하겠나? 우리 왜 그 영어 참고서 중에 선생님은 성문 종합 영어로 공부했는데 성문 종합 영어 보면 이게 책이 있고 해설서가 있잖아요. 성문 종합 영어 보셨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 세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학습서 같은 게 있는데 제 수업 자료는 성문 종합 영어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수업 자료만 봐서는 수업을 안 듣고 수업 자료만 봐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을 듣고 그 해당 내용들, 이슈들을 잘 정리하시면 한 권의 책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잘 하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뭐 이제 저야 뭐 이제 옛날 9세대니까 9세대인가요, 제가? 옛날 방식이 좋으니까 저 아날로그적인 방식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태블릿 컴퓨터에서 그냥 뭐 전자펜으로 직접 필기하셔도 좋고 그건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 자료 같은 경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참고 서적과 뭐 기타 뭐 논문이라든가 특히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HR 컨설팅 보고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제 경력은 이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컨설팅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다. 단 잘 듣고 정리 필기를 잘하는 경우에 그러면 질문거리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석에 관한, 세 번째군요. 출석에 관한 거 말씀드릴게요. 출석은 해당 주차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수업을 쫙 들으면 보통 이제 한 주차가 일주일인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해놔요. 한 9일에서 10일 정도.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몰아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듣는 경우 있을까봐. 그러니까 항상 해당 주차가 며칠부터 몇 월부터 며칠까지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사항은 이제 뭐 이 클래스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수업을 듣지 않게 되면요 출석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감점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제 그 수업을 얼마만큼 들었는지 퍼센트로 이제 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퍼센트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80% 이하다,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7, 80 정도다 그러면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관한 거.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이 큰 의미는 없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인적자원관리 수업을 이제 하면서 뭐 경영학 원론이라든가 조직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많아서 이론을 제가 제대로 전달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믿는데, 인적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관리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사제도, 구체적으로 이제 채용 어떻게 하는지, 조직에서 교육훈련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성과평가 어떻게 하니, 보상은, 리텐션은, 유지는 어떻게 해,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조를 편성해서 모의 프로젝트, 인사 관련 제도들을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설계해보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모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고민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전반부, 그러니까 대략 중간고사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냥 뭐 갑자기 너한테 평가제도, 아니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갑자기 뭐 평가제도 만들어 봐라, 보상체계 만들어 봐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영이라는 과목 자체가 항상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그 이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론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론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의 HR, 실제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차차 고민을 해서 게시판에 클래스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학생이 많아요. 선생님, 교재는 어떤 걸로 할까요? 교재가 필요한데요. 교재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자료가 있어요. 수업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도 책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린 책들 여러 권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관리 책도 보면 이론 중심으로 이제 기술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현업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책을 쓰셔서 상당히 실무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 말하면 또 출판사에서 저를 싫어할 텐데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고 핸드아웃
보시면 될 것 같다. 교재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좀 소리 났는데 이것도 죄송해요. 이게 바퀴를 제가 분명히 고정하는 걸 했는데 이게 벽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지금 이런 소리가 되게 거슬리시죠? 사담이긴 한데 학교에서 빈 강의실, 그죠? 빈 강의실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좋은 카메라, UHD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도 막 달고 조명도 밝게 해서 한 스튜디오를 10개 정도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존 강의실 이용해서 하면 한 예산 그렇게 안 들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도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 10개 정도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500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 듣고 싶은 사람 학생들 한 3명 정도만 한 강의실에 한 10m씩 떨어져 앉으면 되겠죠. 그리고 수업 듣고 그 다음 주차에 또 3명 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 찍은 거 편집하는 거 뭐 자막 넣고 기타 이런 것들 잘 못하잖아요. 다 못, 그것도 편견이다, 그죠? 저만 못하는데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잘하니까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뭐 알바비도 좀 주고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소리나 나고, 그죠? 자, 용어 정리 얘기하다가 딴 말 나왔는데 인적 자원 관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경영학 전반에 대한 용어들이 다 영어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 활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영학의 대상이 이제 특히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들도 많고 영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말로만 하지 마라. 한국말로 수업을 하면서 용어는 다 영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우리말하고 왔다 갔다 하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말로 번역 안 된 용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정말 흔한 건데 이거 들어보셨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거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변형적 리더십이라고 해석을 해요. 변혁인데 변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변형됐죠. 그래서 용어는 원래의 의미를 알고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기타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강의 계획서대로 어느 정도 그리고 변동될 수도 있어요. 강의 계획서대로 수업은 진행하는데 조금 변동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강의하다 보면은 지금 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잘 들으시고 정리 잘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뭐 없나? 다른 거? 다른 거 없나? 뭐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이제 마치고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